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리어의 양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쏙쏙 키워드 만나보시죠. 철도 기반 관광 여행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왠지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갈 때 업무도 못 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즘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잖아요. 네. 이게 다 KTX가 그렇죠.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KTX 관련된 어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행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들어갔기 때문에 어딘가요? 어딜까요? 네, 두 분이서 그림을 딱 예쁘게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코레일 관광개발입니다. 아, 예. 네, 그 코레일 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요,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 및 유통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채용은 상반기 공개 채용이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집중 있게 들으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은요, 코레일 관광개발의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자,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레일 관광개발 채용 소식이 일단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채용은 신입하고 경력직 모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7일까지고요. 모집 분야는 노무사, 경영관리, 판매 승무원, 공항 철도 승무원, 오트레인 승무원, 자판기 관리, 환승 도우미, 국내 가이드, 그리고 신사업 개발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간은 3월 7일까지네요. 그러네요. 채용 절차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절차는 서류, 인적성, 면접, 그리고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판매, 공항 철도, 그리고 오트레인 승무 분양 지원자에 대해서만 해당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코레일의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묻고 있지는 않고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경력직이신 분들한테만 이제 경력기술서를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신입이신 분들은 자기소개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입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자원해 주실 때 형식이 없고요. 그냥 자기소개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착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자기소개서도 많은데 여긴 그렇지도 않고 뭐 질문도 없고 글자 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형식의 자기소개서가 제일 어려운 맞아요. 겁니다. 네, 네. 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인사 담당자들마다 요하는 형식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인사 담당자들은 이렇게 요점만 해가지고 탁탁탁 단락으로 나누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인사 담당자들은 서술 형식으로 이렇게 에세이로 풀어서 쓰시는 걸 좀 선호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형식의 자기소개서든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냐, 그 메시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쇼핑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경쟁사들 중에서 이 상품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가격 대비해서 메리트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내가 이 고객들이 이 상품을 받았을 때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지를 참 어필을 많이 합니다. 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 정도는 강점, 그리고 내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경험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어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학교 시험 볼 때도요, 그 객관식보다 이렇게 백지가 주어지면은 마음껏 써라. 예, 그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예, 막막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하지만 출제자가 그 요구한 핵심은 늘 존재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부 직무에 대해서는 인적성이 진행이 됩니다. 인적성 팁을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적성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판매직이라든지 공항 철도, 오트레인 승무 분야에서만 이제 인적성을 진행을 합니다. 네. 코레일 같은 경우에 인적성 시험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시는 전략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답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
공간을 놔두시는 것은 안 되겠죠. 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느낌으로, 감으로라도 답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매년마다 출제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한자를 제시 후에 동의어, 반의어를 답을 제시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차의 속력을 구한 뒤에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것, 그리고 농도 계산이라든지 나이 계산을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도형 문제로는 종이를 접어서 구멍을 내면 쫙 펼쳤을 때 총 몇 개의 구멍이 생기는가,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코레일 관광개발 인적성 검사 시간이 매우 짧으니까요. 기출 문제들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레일 관광개발 면접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질죠? 네, 이번에는 공개 면접이 이제 1차로 진행이 되겠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이 자기소개를 토대로 이제 질문이 파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를 좀 타이트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기출 문제로는 면접자들 중에서 본인과 옆에 분은 붙고 나머지 한 분이 떨어지면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리고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은 있는지, 부모님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사람은 있는지, 그리고 친하다와 안 친하다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머니와 딸 중에 급류에 빠져서 한 명을 구해야 된다면 누구를 구해야 하는지, 이러한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방금의 이제 예시처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답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 것보다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면접 질문이요. 뭔가 그 선택을 하거나 소신과 가치관에 대해서 좀 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코레일 관광회사 면접시 중요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모든 면접에서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간 안배를 참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면접자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옆에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옆에 분들보다 내가 더 길게 말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말이 길어지다 보면 핵심에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중간에 탁 끊고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시간 안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좀 말이 길어지면은 듣는 사람도 좀 갑자기 딴 생각이 좀 들고 지루하기도 그럴 때 하고요. 있어요. 네. 예. 자, 면접관은 또 하루 종일 면접 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면접 질문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코레일 면접은 인성에 대해서도 묻고요, 직무에 대해서도 묻고 문화, 시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다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출 문제로는 태백산맥이나 아리랑 같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1인 승무 열차가 많은데 혼자 근무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배설 관련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지원을 하겠는가, 그리고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아는가, 어떤 사람인가 등이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정확히 스톱워치로 시간이 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을 정확히 지켜내고 있는가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분을 정말 시계로 재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떨릴 것 같은데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문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주세요. 네. 비전공자인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8719님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은 비전공자들도 굉장히 나름의 스토리를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부족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수준이 높은 전문 용어는 사용해 주시지 않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전문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인사 담당자들이 기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새로운 전문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내 전공을 바꾸어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라는 것은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의 오히려 이 비전공자로서의 독특한 이력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를 어필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강점으로 승화를 시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독특한 이력 하나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 올라와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마지막 질문,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참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끔가다 연봉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뭐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부서의 강점이라든지 뭐 경쟁사들과의 어떤 이점이 무엇인지 뭐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으로부터 이 면접관들의 자긍심을 이끌어내 주셔야 그러니까 면접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셔야 나에게도 돌아오는 피드백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할 때에는 면접관들에게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는 질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채 엑스팔 오늘은요, 코레일 관광 개발의 공개 채용 소식 들어봤습니다. 신입과 경력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마감일이 3월 7일까지니까 늦지 않도록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커리어의 양수호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